어디 보자. 이번에 접수된 민원은 섬마을에 있는 식당이네. 나는 식품위생조사원으로 10년을 일했다. 위생을 조사하는 업무인 만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먼 섬마을에 위치한 식당의 위생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엄청 먼 곳이잖아? 식당이 있는 섬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4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했다. 작은 배가 출항할 무렵 선장이 무심히 나에게 말했다. 그 섬에 있는 식당에선 찾아보기 힘든 요리를 즐길 수 있지. 나는 식당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선장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봤다. 짙은 안개가 천천히 수면을 덮고 있었다. 섬에 도착했을 땐 햇빛은 어딘가 눅눅했고 안개는 여전히 짙었다. 섬 전체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렇게 고립된 섬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작은 항구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항구 근처에 몇 채의 허름한 건물이 있었고 그중 한 건물에서 노인이 나왔다. 오랜만에 관광객이 오셨구려. 내가 위생조사원임을 밝히자 촌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빛은 웃고 있지만 어딘가 살기가 맴돌았다. 식당을 조사하러 오셨다고? 네, 민원이 접수돼서 잠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식당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로 따라오시게. 나는 노인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길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들은 마치 수년간 비어있던 듯 적막했다. 건물들 사이로 흉흉하게 부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촌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건넸다. 이 마을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나요? 짙은 안개 때문에 방문자는 거의 없다네. 식당에서는 어떤 메뉴들을 팔고 있나요? 다양한 메뉴가 있긴 한데 아마 대표 메뉴는 스테이크일 걸세.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나 동물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스테이크를 말하는 거지? 혹시 생선 스테이크를 파는 건가요? 노인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한 건물을 가리켰다. 저기라네. 가게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게나. 내가 감사 인사를 꺼내기도 전에 촌장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얼굴로 등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후, 얼른 조사하고 이 섬에서 나가야겠어. 식당은 외형은 평범했지만 입구 유리에는 안쪽을 가릴 만큼 물때가 끼어 있었다. 문을 열자 낡은 종이 땡그랑 울렸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 낯선 손님의 방문에 놀란 듯한 가게 주인이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네요. 저는 식품위생조사원입니다. 식당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차 왔습니다. 가게 주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고 나는 이 마을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내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스테이크가 주 메뉴라고 들었는데 생선 스테이크인가요? 네, 이 마을에서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한 마리도 없거든요. 생선은 배로 잡아서 바로 식당에 납품하나요? 네, 남편이 어부거든요. 남편이 생선을 잡아오면 지하 창고에 보관했다가 요리에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가게 주인의 이야기를 메모하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북쪽 바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았다. 원산지를 저렇게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남편에게 물을 때마다 북쪽에 있는 깊은 바다에서 어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선의 정확한 종류와 어획 위치를 좀 더 명확히 써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북쪽 바다라고만 쓰면 안 됩니다. 나는 가게 주인에게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그때 아래층에서 퍽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가게 주인은 태연하게 내게 말했다. 지하 창고에서 뭐가 떨어졌나 봐요. 가끔 수조 안에 있던 생선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지하 창고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게 주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이에요. 나는 가게 주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비릿함을 넘어선 썩은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생선 냄새가 아니었다. 창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코를 막고 숨을 참듯이 걸었다. 지하 창고의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 아래로 층층이 늘어선 수족관 속 생물들이 보였다. 일반적인 생선이나 해산물이 아닌 무언가 뒤틀린 생물들이었다. 눈이 없는 생물, 촉수가 도단한 생물, 척추가 꺾인 채 펄떡이는 생물들이 바닥에 보였다. 나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이 생선들은 종류가 뭔가요? 글쎄요, 이름은 몰라요. 먹을만 해서 잡는 거예요. 맛은 좋답니다. 내가 몸이 굳은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가게 주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생물들을 아무렇게나 잡아 수조로 던져 넣었다.
생선들이 힘이 좋아서 수조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저쪽 수주에 있는 것도 먹는 건가요? 거대한 수주에 들어있는 생물을 가리키며 말하자 가게 주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 저 녀석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려고 키우고 있는 녀석이에요. 식성이 좋아서 쓰레기가 남을 일이 없어요.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가게 주인이 거대한 괴물 앞에서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으며 눈을 뗄 수 없는 수조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사람 같은 형체가 보였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입은 꿰매져 있었고 눈만 깜빡였다. 저건 인어 아닌가요? 인어가 입이 마구잡이로 박음질된 상태로 수주에 들어 있었다. 저건 세이렌이에요. 가끔씩 세이렌의 성대를 찾는 분들이 있으셔서 신선하게 수주에 넣어두었죠. 나는 등을 타고 오르는 오한을 느꼈다. 비현실적인 광경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위생 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 모든 요소가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런 정체 모를 생물들을 요리해서 판매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메모지에 심각한 가게 상태와 가게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적기 시작했고 내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던 가게 주인은 나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이 식당의 평가는 어떻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항목에서 부적합입니다. 위생 상태도, 원산지 표기도, 식재료 종류도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래서 외지는 마음에 안 든다니까? 네? 가게 주인은 갓 손질한 생물의 내장과 피가 묻은 증식도를 꺼내 들었다. 이 황량한 섬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할 곳이라곤 여기밖에 없는데 이곳을 없애겠다고? 웃기는군. 그 순간 지하 창고 문이 열리며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촌장이었다. 나는 위기감을 느끼며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이 섬마을의 식당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걸로 처리할게요.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나는 살아서 이 섬을 나가긴 글렀다고 생각했지만 촌장은 날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존에 이 섬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억지로 잡아둘 생각은 없다네. 촌장이 손짓하자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후 촌장은 내게 다가왔다. 일단 밖으로 나가지. 나는 촌장을 따라 밖으로 나와 절벽가를 걷기 시작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더니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섬은 오래전부터 환경 탓인지 뭔지 가축과 채소를 기르기 어려웠네. 그런 상황에서 북쪽 바다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이상한 생김새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섬마을은 먹을 게 없고 어획도 안 되는 생존이 불가능한 끔찍한 환경이었는데 북쪽 바다에서 어획이 성공하여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획을 하다 보면 가끔씩 유물 같은 것이 그물에 걸려 부수입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섬마을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 촌장은 소매를 걷어 팔을 보여줬다. 팔에는 비늘이 돋아나 있었고 촌장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북쪽 바다에서 온 생선들을 먹은 부작용일지도 모르지만 이 섬마을을 살렸으니 후회는 하지 않는다네. 그 순간 항구가 있는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촌장은 내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어획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군. 자네도 함께 가보지 않겠나? 나는 긴장을 풀고 촌장을 따라 항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크레인에 매달린 거대한 생명체. 몸엔 수많은 눈과 촉수가 달려 있었고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번에는 월척을 잡았구만. 껄껄껄. 나는 이 섬마을에 대해선 함구하기로 하고 섬마을을 떠나 육지로 돌아왔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 사무실에 돌아온 후 상사가 급히 나를 부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원 처리를 해야 할 섬마을 식당에서 아직도 위생조사원이 도착을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온 겁니까? 나는 급히 자리로 돌아가서 컴퓨터로 지도를 켜고 섬마을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분명히 섬마을에 갔다 왔는데 내 뒤에서 지켜보던 상사가 지도에 그려진 작은 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섬이 조사를 해야 하는 식당이 있는 곳이고 항구에서 배를 타면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3시간 정도 이동하면 어떤 섬이 있죠? 저는 그곳에 갔다 왔어요. 4시간 거리라면 거긴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시간을 착각한 거 아닙니까?
나는 상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직도 섬마을에 다녀온 게 생생한데 내가 갔던 섬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을까? 나는 선착장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내가 탔었던 선박에 대해 물었다. 선착장 직원은 선박 기록물을 한참을 찾아보더니 나에게 말했다. 캐토닉 4호라는 이름의 배가 10년 전 선장과 선원 전원이 받아 어딘가에서 실종되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배인데 어떻게 이름을 아시는 거죠? 내가 탔었던 배가 10년 전에 실종된 배였다고? 나는 결국 그 섬을 다시 찾는 일을 포기했다. 아마 섬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북쪽 깊은 바다의 생물들을 잡으며